법정지상권 관련된 이런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한 뒤 큰 수익을 만들어낸 그런 사례인데요. 이렇게 건물이 포함된 걸 받은 게 아니라 땅만 받았습니다. 12억 5년 만에 벌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법정지상권 인정되니까 못 나간다, 소송이다 보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토지 낙찰, 법정지상권 소송, 승소, 건물 매입, 임대, 매도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지쌤, 공항은 어쩐 일이세요? 네, 오늘은 제가 김포공항에 왔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을 제가 팔아서 정리할 겸 그리고 여행 겸 오늘 내려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은 전원주택이 9동이나 있는 그런 곳에 땅만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 법정지상권 관련된 이런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한 뒤 큰 수익을 만들어낸 그런 사례인데요. 제가 직접 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도착했습니다. 제주도예요. 네, 바로 제 뒤에 있는 이곳의 땅을 제가 약 5년 전에 8억 1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건물이 포함된 걸 받은 게 아니라 땅만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건물은 있었는데요. 제가 땅만 산 이유는 이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땅만 사서 건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추가로 매입해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받았고요. 실제로 낙찰받고 건물 소유자와의 소송을 통해 제가 승소를 해서 건물까지 추가로 4억 정도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을 했고요. 13억 정도의 총 비용을 들여가지고 해당 건물과 땅까지 전부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 건물 9개 전체가 총 25억 정도의 시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익은 12억 5년 만에 벌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현장에 왔으니까 오늘 9개 동 중에 1개의 건물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야, 이런 휴양지의 느낌도 앞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펜션 느낌으로 예전에 제가 꾸며놨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렇게 만든 이유는 그냥 임대를 그냥 줘도 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이런 타운하우스이긴 한데 단기 임대를 주면서 월세를 더 극대화해서 받을 수 있게 만들려고 이렇게 꾸민 거예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뭐 냉장고, 정수기, 세탁기, 건조기, 뭐 식탁 이런 것까지 다 세팅을 했죠. 그리고 뭐 방 3개, 화장실 2개. 2층도 있어서 아이들이 이 계단 엄청 뛰어내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오는 가족분들이 되게 즐겁게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는 후기들이 있었어요. 그 방들 중에 여기는 또 아이들이 이렇게 놀 수 있게 장난감까지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바로 외부죠. 와,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곳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귤 농장입니다. 귤밭. 귤밭이 보이는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네. 그리고 이 옆에서 또 이런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수영장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죠. 조그마한 수영장을 자쿠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름에 와가지고 아이들과 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서 놀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옆에 있는 건물주 분은 이제 저기도 예전에 이제 저희 소유였는데 저기 계신 분이 이제 실거주 하시면서 예쁘게 꾸몄거든요. 보세요, 저기 겉에 엄청 예쁘게 꾸미셨어. 이제 여기도 매수하시는 분이 아마 이제 실거주를 할 거기 때문에 저렇게 예쁘게 꾸미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 건물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그 법정지상권에 대한 얘기, 인근에 뷰 좋은 데가 또 있거든요. 뷰 좋은 데로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주도에는 이렇게 이쁜 카페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오늘 제가 수익 낸 사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5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타운하우스 건물 9채가 있는데 밑에 땅만 제가 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경매 투자로 싸게 사더라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법정 지상권이죠. 그게 뭐냐면 땅은 제 소유로 낙찰받고 소유가 되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서 사용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권리가 있는 게 법으로 정한 지상권, 바로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의 땅을 잘못 사면요, 진짜 평생 땅을 사용 수익도 못하고 등기에만 내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 이런 상황으로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면 망하겠죠. 그래서 이 법정 지상권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낙찰받은 이 땅은 처음부터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건물이 없었던 맨 땅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주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면서 나는 타운하우스를 지을 거다 라고 하고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이후 타운하우스를 짓고 난 이후 분양이 안 돼서 그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그 근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로 넣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근저당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자가 토지를 보고 돈을 빌려줬던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면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해버리면 이 토지가 경매에 나왔어도 제가 받은 8억 1천만 원의 가격보다도 훨씬 더 싸야 살까 말까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누가 3억에 낙찰을 받아갔다라고 하면 결국 그 배당을 받는 그 근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근저당권자가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을 때 당시에 건물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된다. 거기다 다른 사례로는 어쨌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한 번도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 토지만 경매로 나와도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등등의 성립 요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았고 입찰을 했고 건물 소유자와 소송을 시작을 했죠. 사실 소송을 하기 전에 협상으로 끝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제가 건물을 저에게 좀 저렴하게 팔든 아니면 제 토지를 사던 아니면 우리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같이 제3자에게 팔자, 이런 세 가지의 방법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 건물주분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땅이 없는 그냥 건물만 가지고 한 채당 저에게 3억씩 해서 9채니까 27억에 팔겠다. 지금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현실을 잘 모른 거죠. 자기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건물이 뭐 철거될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안 하면 결국에는 토지주가 건물을 철거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위험을 그분이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장하기로는 자기가 직접 건물을 지었고 진짜 좋은 자재 써서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건물만 해도 한 채당 3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그 금액에는 제가 산 이유가 없죠. 이게 토지랑 건물을 다 합쳐서 팔아야 그 당시에 시세가 약 3억 정도였는데 그거를 제가 건물만 3억 주고 사면 제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그거는 제가 거절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송을 시작한 거예요. 토지주의 입장으로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에 관한 소송 시작했습니다. 약 2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상대방은 이거 법정지상권 인정되니까 못 나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저는 아니다, 이거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와, 소송이다 보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그 2년이라는 시간 지나서 결국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이었는데 승소하고 나니까 이 건물 소유자분이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27억에서 한 반 정도 깎아가지고 한 13억? 요 정도에 사가라 말씀을 하셨는데, 와, 13억도 제가 사면은 수익이 나긴 나지만 그 정도로 제가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또 협의를 수차례 하면서 결국 4억 정도의 9채를 다 사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만 산 게 8억 1천 정도, 그리고 건물을 4억 정도에 얹어서 총 비용이
12억 5천, 거기다 이제 취등록세 해서 뭐 13억 정도 비용이 총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 시세가 약 3억 정도 됐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한 채당 2억 8천이라고 봤을 때 9채를 다 계산하면 25억 정도가 되거든요. 매수 차익만 12억,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제 돈 가지고만 다 투자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저의 지인들과 합쳐서 공동 투자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냈고, 9채의 건물까지 다 소유를 하고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일치시킨 다음에 우리 공동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뭐 1동, 2동은 누구, 3동, 4동은 누구, 이런 식으로 좀 분배를 했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저는 2채를 가지고 왔고, 그 2채를 가지고 바로 그 당시에 팔았어도 수익이 컸는데, 이 제주도가 또 이렇게 여행 다니고 그리고 힐링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좀 갖고 있어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우선 임대를 좀 주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임대료만 생각해 봐도 건물 한 채당 월 200, 그래서 보통 제주도는 연세로 받는데 2,400만 원씩 이렇게 임대를 줄 수가 있어서 제가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임대를 주고, 그 이후에는 또 33M2, 리브엔이에요, 이런 단기 임대 플랫폼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이용해서 단기로도 좀 제가 돌리면서, 때로는 제가 시간 될 때 내려와서 이렇게 힐링을 즐기는 세컨하우스로도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시간이 한 2, 3년 지나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데 이게 관리하고 신경 쓰는 게 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보수할 것도 생기고,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위더스 경매 회원분들 낙찰 받으실 수 있게 물건 추천해드리고 또 상담해드리고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꾸 이거 전원주택 이런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제가 좀 더 빠르게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제 매도 내놓으니까 그 제주도의 전원주택 시장이 매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수수료를 좀 많이 드리는 걸로 해서 수수료를 1,000만 원씩 주겠다, 제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내놨죠. 그랬더니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빠르게 매도를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한 채는 이미 다 끝났고, 그리고 오늘 아까 보여드린 그 영상에서의 집, 그 동도 다음 주가 잔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여행 올 겸 짐 정리도 좀 할 겸 해서 내려왔는데, 여러분들께 이런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수익 모델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토지 낙찰, 법정지상권 소송, 그리고 승소, 건물 매입, 그리고 임대, 매도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경매는 문제가 있는 물건을 잘 정리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낸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물건에서 12억의 수익을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도 공부하고 분석하면 충분히 이런 기회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